안녕하세요. 차에 중독된 남자 K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EV4 옵션 차이를 눈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왼쪽은 GT라인 풀옵션이고 오른쪽은 에어트림 기본 모델입니다. 먼저 어스부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지만 에어트림에서 선택해야 하는 스타일 옵션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타일 옵션이 없으면 오른쪽처럼 펑퍼짐한 눈을 가지고 있고, 스타일 옵션이 있으면 왼쪽처럼 촘촘한 스몰 큐브 LED 프로젝션이 들어갑니다. 오른쪽 헤드램프는 MFR 헤드램프로 시인성이 왼쪽 프로젝션 헤드램프보다 떨어집니다. 추가로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로 차키로 문 열면 전면 모습은 이런 디자인, 후면 모습은 이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야간에 어두우면 상향등 켜졌다가 차 오면 꺼주는 기능을 쓰는데, 지능형 헤드램프로 차 오는 부분 혹은 밝은 부분만 꺼주고 주위 어두운 부분은 상향등 켜주는 기능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 74만원짜리 스타일 옵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차이가 좀 있는데, 전면 모습을 보면 이 부분이 GT라인은 디자인도 바뀌고 블랙 하이그로시인데 기본 모델은 무광 플라스틱입니다. 어스가 되면 테두리는 그대로고 여기 안쪽 부분만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측면 모습입니다. 색상이 다르지만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기본 모델은 이쪽 휠 아치 몰딩이 무광인데 GT라인을 구매하게 되면 휠 아치 몰딩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외장이 검은색이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 휠은 17인치 휠 타이어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에어트림과 어스트림에 49만원짜리 휠 타이어 옵션을 넣으면 이렇게 생긴 19인치 휠 타이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GT라인 가면 이런 19인치 휠 디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이드미러 쪽 차이를 보면 GT라인은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와 하단부도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을 보면 사이드미러 커버가 외장 색상을 따라가고 사이드미러 하단부가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GT라인은 서라운드 뷰 몰딩이라고 B필러, C필러 쪽 모두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스트림부터 블랙 하이그로시 서라운드 몰딩으로 바뀝니다. 기본 옵션은 모든 서라운드 뷰 몰딩이 무광 플라스틱입니다. 후면 모습을 보겠습니다. 왼쪽 GT라인의 경우 GT라고 써져 있는 로고도 붙습니다. GT라인은 하단 범퍼 디자인도 다르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무광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어스트림 가면 이 부분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뀝니다. 그리고 엔진룸 디자인인데 EV4는 풀옵션을 가도 프론트 트렁크라고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지탱해주는 게 유압 쇼바가 아니고 수동으로 해야 하고 좀 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관 비교였고, 기본 옵션은 어떤 게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생긴 듀얼 루프 스포일러 기본적으로 적용해주고, 샤크핀 안테나도 기본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기본 옵션도 LED 깜빡이 넣어주고 LED 미등 들어가고 번호판 등도 LED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도 LED로 들어가고 보조 제동등도 LED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급제동 경보 시스템으로 급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깜빡깜빡 뒤차 알려주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후진등도 LED 기본 옵션입니다. EV4는 기본적으로 오토 플러시 도어로 이렇게 손잡이가 문 열면 튀어나옵니다. 문을 닫으면 다시 들어갑니다. 어두울 때 1열에 조명도 들어옵니다. 뒤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워크어웨이 락으로 다가가면 자동으로 차 문이 열리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에어로 타입 와이퍼를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와이퍼 통째로 갈지 않고 고무 부분만 저렴하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중 접합 유리가 1열에만 있습니다. 뒷좌석은 이중 접합 유리가 없습니다. 풀옵션을 가도 뒷좌석은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닙니다. 기본 옵션 트렁크는 수동입니다. 이렇게 덜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열립니다. 안쪽은 이런 공간감이 나오고 좌우를 봤을 때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닫아도 되고 여기 안쪽 손잡이로 닫아도 됩니다. 텅소리가 아주 예술이네요. 충전기 충전하려고 문 열면 조명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실내입니다. 기본 트림에서도 실내 색상을 블랙 혹은 브라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손잡이와 열선 시트 누르는 곳이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컴포트 옵션이 있어서 이렇게 통풍 시트도 있고 메모리 시트도 있는 건데, 가장 기본 트림은 통풍 시트와 메모리 시트도 없고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만 있습니다. 팔걸이는 기본적으로 인조 가죽이고 여기 황토방 같은 디자인을 넣어놨습니다. 기본 옵션 시트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인조 가죽 시트입니다. 기본 옵션은 시트가 수동으로 조절하는 시트인데 컴포트 옵션이 들어있어서 전동 시트로 보이는 겁니다. 헤드레스트는 단단한 인조 가죽이고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도 기본 옵션부터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앞좌석 헤드레스트는 앞뒤로 조절 가능합니다. 체형에 맞게 시트벨트 높이 조절하는 기능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습니다. 뒷좌석엔 없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트백 포켓으로 수납할 수 있는 기능이 운전석, 조수석 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뒷좌석에 유아용 카시트 고정장치 2개 있습니다. 뒷좌석 컵홀더 쓸 수 있는 암레스트는 기본 옵션에 없습니다. 핸들은 인조 가죽이며 기본적으로 투톤이 가능하고 기아 로고가 좀 삐뚤어져 있습니다. 블루투스 핸즈풀이 기본 옵션으로 차량과 폰 연결해서 통화 가능합니다.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로 핸들 높낮이를 수동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건 풀옵션을 가도 이런 식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슈퍼비전 클러스터로 화면 풀사이즈로 보여주고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로 공조와 인포를 통합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동승석의 온도를 운전자석의 온도와 다르게 세팅할 수 있고 다시 이 버튼을 눌러 운전자 세팅한 온도값을 따라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실내 온도를 17도로 세팅해 놓고 이렇게 3단계로 해놓으면 빠르게 17도로 온도를 낮춰주고 실내 온도가 17도로 맞춰지면 다시 풍량을 줄여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센서에 따른 공기청정 기능이 있고 오토 디폭으로 원래 유리창에 설이 끼면 이거 눌러서 설이 제거해야 되는데 차가 알아서 해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고 여름에 에어컨 켜고 송풍으로 말려서 꺼줘야 하는데 차가 알아서 말려서 꺼주는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있어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다가 시동 끄고 편하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에어컨 바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뒷좌석 에어벤트 기본 옵션으로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기본 옵션이라 매우 좋고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주고 핸드폰으로 차 미리 시원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기아 커넥트 기능과 실물 카드 없이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인카페이먼트와 이하이패스 기본 옵션으로 쓸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음성인식으로 여러가지 할 수 있는 기아 AI 어시스턴스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핸들 오른쪽에 버튼 시동으로 시동 킬 수 있고 컬럼 타입 변속기로 이렇게 기어 변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어를 D로 변속해서 주행 모드로 바꾸면 윙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게 가상 엔진 사운드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기능입니다. 차키로 원격 시동 거는 기능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회생제동 단계 조절할 수 있고 오토 회생제동 사용할 수 있고 가속 페달로 차의 속도를 조절하는 아이패들도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전자식으로 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 신호 대기 중에 차가 사람 대신 브레이크 밟아주는 오토홀드 기능 기본 옵션으로 있습니다. 후방 모니터 기능으로 뒤쪽만 카메라로 볼 수 있고 앞에 가까워지면 경고해주는 전방 센서와 뒤에 가까워지면 알려주는 후방 센서 있습니다. 경사로 저속주행으로 이렇게 깜빡거리면 기능이 작동되는 건데 내리막길 내려갈 때 속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내려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토라이트 있는데 이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라이트 켜주고 밝은 곳 나오면 자동으로 라이트 꺼주는 기능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오토라고 써져 있는데 오토 와이퍼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레인 센서 달려서 비가 와서 빗물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와이퍼 작동시켜주고 비가 그치면 와이퍼 작동 멈추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고 후석 승객 알림으로 뒷좌석 탑승자 확인용 알림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를 보면 이쪽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있는 쪽만 원터치로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뒤로 가서 화살표가 없는 창문을 눌러보면 한 번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꾹 눌러야 창문을 열 수 있습니다. 백미러는 전자식 룸미러로 야간에 상향등 같은 눈부신 빛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빛 반사율을 낮춰서 눈부심을 낮춰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하이패스 기본 옵션으로 있어서 실물 카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쪽 맵램프 LED 실내등이고 글로브 박스도 조명이 있습니다. 선바이저 쪽도 LED, 실내등 가운데 룸램프도 LED 실내등, 트렁크 쪽도 LED 실내등이 있습니다. 러기지 언더 트레이와 소화기, 타이어 임시 수리 장치 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은 센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수납 공간도 다 있습니다. 암레스트를 열면 추가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컵홀더 공간도 넓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타입 충전을 지원하는데 무려 100W를 지원합니다. 이쪽은 충전만 가능하고 이쪽은 충전만 가능하게 하거나 차량과 연결시키거나 두 가지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오게끔 만들면 핸드폰과 차량을 연결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도 기본 옵션으로 있습니다. 시트 뒤쪽에 뒷좌석을 위한 충전기 2개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앞차 박을 것 같으면 이렇게 경고해주고 전방 충돌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앞차 출발함에 알려주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차선을 중앙으로 유지시켜주는 차로유지 보조 2가 있습니다.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면 경고해주고 살짝 개입해주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도 있습니다. 핸들을 잡지 않고 운전하다 보면 이런 경고가 뜨게 되는데 이때 살짝 닿기만 해도 경고가 사라지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도 기본 옵션입니다.
자율주행 이용 시 차간거리 맞춰서 앞차 멈추면 자동으로 멈춰주고, 완전 정차 시 이런 알림이 뜨게 되는데 앞차 출발할 때 손가락 까딱해서 차를 다시 출발시키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HDA 적용 구간에서 카메라 속도에 맞춰서 속도를 줄여주고, 카메라 구간이 지나면 다시 속도를 올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 옵션으로 있습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가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활성화시키면 이런 화살표가 뜹니다. 이 화살표는 도로주행 속도가 50km니까 50km로 크루즈 컨트롤을 맞춰주는 기능인 겁니다. 여기까지 기본 옵션이고, 이제부터 돈 주고 사야 하는 에어트림 선택 옵션입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 옵션입니다. 스타일 옵션을 구매하게 되면 영상 앞에 설명드린 대로 왼쪽과 같이 스몰 큐브 LED 헤드램프로 바뀌고,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로 이렇게 화려하게 켜지는 거 생기고, 부분적으로 상향등 켜주는 지능형 헤드램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 속도가 되면 상향등이 켜졌다가 차 오면 부분적으로 차가 있는 쪽만 상향등 꺼주고, 차가 지나가면 전체 다시 켜주는 기능이 지능형 헤드램프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컴포트 옵션입니다. 컴포트 옵션 구매 시 운전석 전동 시트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허리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주는 허리 지지대도 생깁니다. 조수석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전동 시트와 전동 허리 지지대 생깁니다. 엉덩이 시원하게 해주는 통풍 시트 조수석에 생기고 운전석에도 생기게 됩니다. 메모리 시트가 생겨서 사이드 미러 위치와 시트 위치를 저장해주는 기능이 생깁니다. 후진할 때 밑에 잘 보이라고 사이드 미러 하향해주는 기능이 같이 생기게 됩니다. 문 열면 시트 뒤로 가고, 문 닫으면 다시 앞으로 시트 당겨주는 이지 액세스 기능이 운전석에만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컨비니언스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구매하면 이렇게 버튼이 생겨서 전동 트렁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열리고 닫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 키 2 기능이 생기는데 핸드폰을 차키처럼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차키 없이 핸드폰으로 차 문 열고 시동 켜고 주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동승석 뒷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생겨서 동승석에서 원터치로 창문을 내리고 올릴 수 있게 바뀌고, 뒷좌석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19인치 휠 타이어 옵션입니다. 기존 17인치 이런 휠 디자인인데 옵션 구매 시 이런 디자인의 19인치 휠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모니터링 옵션입니다. 옵션 선택 시 이렇게 사방을 보여주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 생깁니다. 이거 눌러서 360도 회전해서 내 차를 볼 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도 생기고 각도를 다양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후면에 이런 각도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 각도가 추가되면서 깜빡이 키면 이렇게 계기판에 카메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차 주변을 촬영해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기존에 전면 후면만 감지되었다면 측면도 감지기가 생겨서 측면 쪽에 가까이 가면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후진할 때 물체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브레이크 밟아주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생깁니다. 이렇게 긴급 제동으로 뒷범퍼 박살나는 걸 막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차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생기게 되고, 여러분께서 아까 디지털 키 2 옵션 들어있던 컨비니언스 옵션과 지금 모니터링 옵션 두 개를 같이 구입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차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꼭 두 가지 옵션 다 구매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입니다. 안전 옵션 패키지입니다. 이 옵션을 구매하게 되면 교차에서 오는 차량 충돌 감지되면 제동해주고, 측방 접근차와 같이 차선 변경할 때 박을 것 같으면 회피해주는 기능과 사람이나 오토바이 살짝 회피해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차가 오면 사이드미러에 차 온다고 빨간색 느낌표 경고 옵션이 생깁니다. 이렇게 레이더에 경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차선을 바꾸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띠디 하면서 경고해줍니다. 후진하다가 교차로에서 차 오는 거 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후진할 때 오토바이나 차 오면 경고해주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생깁니다. 옆에 뭐 올 때 문 열면 경고해주는 안전하차 보조 기능도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전자식 차일드락이 생기는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뒷좌석으로 가서 차에 탑승하고 창문을 조절하려고 하면 안 되는 기능입니다. 뒤에서 함부로 창문 조작 못하게 하는 기능이고, 추가로 실내에서 차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린 애들이 뒷좌석에 탈 때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앞쪽에 이렇게 운전자 전방주시 경고 카메라 생기게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 스타일 연동으로 여러분의 운전 스타일을 차가 학습해서 가속 강도와 반응을 조절해주는 기능이 생깁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기능으로 스마트 크루즈 사용할 때 자동으로 차선 변경해주는 기능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일곱 번째, 유틸리티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구매 시 실내 V2L 컨센트랑 실외 V2L 커넥터가 생깁니다. 뒷좌석 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콘센트가 생깁니다. 여덟 번째, 썬루프 옵션입니다. 에어트림의 경우 스타일 옵션을 구매해야 썬루프 옵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닫혀있는 천장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썬루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뒷좌석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홉 번째, 빌트인 캠 2 플러스입니다. 옵션 구매 시 내비 화면에서 쉽게 블랙박스를 돌려볼 수 있고 QHD 화질이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왼쪽 상단에 표기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 내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에어트림의 경우 모니터링 옵션을 구매해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옵션 구매 시 유리창으로 편하게 내비게이션 안내 이용할 수 있고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때 계기판 보지 않고 정면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으로 어스트림입니다. 기본 트림인 에어와 다르게 여러가지 옵션들이 기본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아까 에어트림에서 선택 옵션이었던 스타일 옵션, 컴포트 옵션, 컨비니언스 옵션, 모니터링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에어 기본 트림 실내 디자인이고 어스부터는 이런 실내 디자인인데 여기 크래시 패드 쪽이 패브릭 소재로 바뀝니다. 핸들은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여기 도어 트림 쪽 팔걸이 부분을 인조 가죽에서 패브릭 소재로 변하게 됩니다. 어스 트림부터 이렇게 화려한 앰비언트도 생기게 됩니다. 확실히 밤에 실내 분위기가 살죠. 2열은 앰비언트 불빛이 없고 1열만 앰비언트 빛이 생깁니다. 센터 수납함이랑 암레스트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로 바뀌면서 수납 공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길이 조절 가능하고 이 부분을 앞뒤로 돌려 회전형 암레스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페달은 이런 느낌인데 메탈 페달 풋레스트로 바뀌어서 고급스러워집니다. 도어 스커프 쪽도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아 밋밋한데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메탈 도어 스커프 들어갑니다. GT라인 옵션 넣으면 GT라고 적힙니다. 뒷좌석도 메탈 도어 스커프로 바뀝니다. 기본 시트는 패턴이 없는데 어스로 바뀌면서 다이아몬드 패턴 엠보 시트가 생기게 됩니다. 헤드레스트도 일반 타입에서 메쉬 헤드레스트로 바뀝니다. 뒷좌석 시트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가 이렇게 패턴되어 있는 시트로 바뀝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로 휴식을 위해 시트를 눕히는 기능이 조수석과 운전석 모두 생기게 됩니다. 워크인 디바이스로 이쪽에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생깁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가 기본 옵션은 없는데 어스트림부터 열선 시트가 생깁니다. 뒷좌석 컵홀더가 생겨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시트를 전체 폴딩해서 넓게 쓸 수 있고 6의 비율로 폴딩하거나 4의 비율로 폴딩할 수 있게 바뀝니다. 기본 에어트림은 이렇게 시트백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어스부터 패브릭 감싸기로 바뀌게 됩니다. 문 열면 뒤로 가고 문 닫으면 앞으로 가는 이지 액세스 기능이 조수석에도 생깁니다. 이제부터 어스 선택 옵션입니다. 어스부터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옵션 구매하면 6스피커에서 8스피커로 변하고 이런 하만카돈 스피커 디자인도 생기고 도어 쪽에 하만카돈 글씨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오묘한 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 19인치 휠 타이어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 유틸리티 옵션, 썬루프 옵션, 빌트인 캠 옵션, 헤드업 옵션은 돈 주고 사야 하는 선택 옵션들입니다. 다음은 GT라인입니다. GT라인부터 디자인이 많이 바뀝니다. 핸들 디자인이 왼쪽 어스에서 오른쪽 GT 핸들로 바뀌는데 GT 핸들 디자인이 기존 핸들보다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기존 어스 다이아몬드 패턴 시트 디자인에서 이렇게 GT라인 스트라이프 패턴 엠보 시트로 바뀝니다. 뒷좌석도 기존 시트에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시트백도 패브릭 소재에서 인조 가죽으로 바뀌게 되고 팔걸이도 패브릭과 이런 패턴들이었는데 GT라인부터 팔걸이가 인조 가죽으로 바뀌고 이쪽 패턴도 디자인이 깔끔하게 바뀝니다.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도 이런 디자인이었다가 GT라인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크래시 패드 쪽 패브릭 소재도 GT라인부터 소프트 재질로 바뀝니다. A필러, B필러 천장이 이런 색상이었는데 GT 모델부터 블랙 헤드라이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EV4 옵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